진보정당의 경험을 빼면은 당적으로 통일된 경험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의 당건설은 이런 정파적 질서를 극복해야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를 변혁하고 대한사회를 지향하는 모든 세력은 일정한 차이에 불구하고 하나의 당의 울타리에 포괄되도록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파적 질서 극복을 얘기한 것은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요, 국가공복이 없는 상태에서 공산당이 아주 여러 개예요. 공산당 여러 개인데 뭐 ML당 무슨 당에서 무슨 공산당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국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공산당들은 한국으로 치면 하나의 정파에 지나지 않는 이런 모습인데 다 당의 이름을 내걸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건설해야 될 당은 당이라는 이름을 내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정파적 질서를 극복하고 노동자 계급의 선진적이고 변혁적인 역량을 총결집하는 단일한 당을 건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당건설 문제에 들어가면 조건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상과 정치와 조직의 측면에서 어떤 조건에 놓여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차적으로 사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대안일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 사상의 대중적 권위가 소련 붕괴 후로 크게 무너져 있죠. 이 점이 바로 현재 노동자 계급의 변혁적 당건설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아닙니까? 따라서 사회주의 사상을 대중화할 때만 변혁적 당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한국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거나 혹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지향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상적 통일성이 취약합니다. 예를 들면은 소련이 사회주의 사회였는지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였는지에 대해서도 공통된 인식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회주의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통일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운동의 사상적 현주소를 나타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조건을 보면 국가법이 있는데 최근에 종국 논란에서 보듯이 반동적 이념 공세가 심하고 해방연대 탄압에서 보듯이 사상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의 변혁적인 당건설은 의회주의적인 진보정당과 달리 정치적 탄압을 뚫어야만 된다. 국가법을 위시한 제반의 악법에 의한 탄압을 뚫고 그럴 때 변혁적 당건설이 가능하고 그러한 투쟁은 변혁적 당에 대한 대중적 기반을 확장시켜 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적 조건을 보면은요, 매우 취약한 상태인데 사회주의 혹은 적어도 반자본주의 시장의 선진 노동자 대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변혁적 당의 대중적 기반은 선진 노동자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운동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그 대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당건설의 핵심적 방법은 아니며 반대로 무리하게 조직적 대우를 확대하는 것은 당의 통일성 제고에 해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당적 통일성을 끊임없이 제고하면서 그러한 것을 기초로 서서히 조직적 대우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좀 추상적이지만 제가 고민해본 바에 당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그 방법론을 말씀드리면은 1차적으로는 현실의 전선과 당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그걸 저는 이제 전선과 당의 견직법적 관계라고 썼는데 현실의 투쟁 전선과 당건설 운동이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의 투쟁 전선이 강화되는 상태에서 당건설 논의는 탁상공론이다 생각이 들고요. 20세기 노동자 계급 운동의 역사는 당은 사상적 통일을 핵심으로 하지만 현실 전선과 결합될 때만 힘을 받는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전선과 당이 이러한 관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당건설 운동에서 1차적으로 필요하고 가장 1차적인 원칙적 접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향후 건설된 당이 변혁적 당이 되기 위해서는 전투적 조합주의를 넘어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변혁의 전망을 가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 노동자 계급은 투쟁에서 요구가 있습니다. 자신의 요구는 있는데 그렇지만 요구는 있되 사회 전체를 변혁하는 전망을 갖지 못한다면 노동자 계급 이외의 여타 계급들을 동맹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고립된 투쟁을 한다는 거죠. 자본에 맞서는 전선에서. 따라서 이런 고립된 투쟁을 이런 고립 상태를 깨버리고
노동자 계급이 헤게모니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 전체에 대한 변혁 전략, 변혁의 전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직 이러한 변혁의 전망 혹은 전략을 가질 때만 당의 성립이 가능하고 부르주아지를 제거한 여타 계급을 자신의 주위로 끌어들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술적인 문제인데 2011년의 정세에서 당근설 전망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8월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선진노동자의 전투성을 고취하고 현재 반동 세력의 이념적 정치 공세를 꺾어버리고 대중투쟁을 성장시켜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8월 총파업은 그간의 대중운동의 쇠퇴 경향을 단절하고 반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현재 한국 경제 위기의 폭발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반동에 의한 질식인가, 노동자 계급의 전진인가를 가름하는 것이 8월 총파업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정파적 질서에서 양날개 전략이 필요한데 기존 정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파 정치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을 한편으로 하면서 그러나 그러한 정파적 실천이 강화된다고 해서 당근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운동 진영 전체 운동 차원에서 당근설 전망을 세워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사상 정치 조직에서 어떤 노선을 수립해야 되는가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공통 분모를 끊임없이 세워나갈 때만 당근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고 비슷해서 할 말 많이 뺏긴 것 같아요. 저는 요 발제는 저희 노동당 내부, 지난주에서 내부 토론에서 발표를 1차 했던 것인데, 여기 이제 노사가인에 와서 이제 내부에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선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약간의 눈높이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체로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이른바 현장 투사들, 역으로 얘기하면 밀리턴트, 우리 말로는 뭐 투사라고도 하고 또 활동가라고 하는데, 대체로 그 수준에서 노동운동을 고민하고 있는 동지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는데 눈높이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하나는 좀 이론적으로 은밀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동지들의 현장 투사, 현장 활동가들의 관심의 상태에 겨냥해가지고 거기에 응답하는 형태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통진당 문제는 전혀 아니지만, 당건설 전망이지만은 간단히 통합진보당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진보당 사태란 도대체 무엇이고, 또 그 원인은 또 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노동자 계급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한번 좀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정세에서 많은 노동자 계급 정당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되는 이유나 배경 가운데는 일반적으로도 우리 운동이 그동안의 정치 세력과 또는 노동자 정치 운동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올바른 것을 세울 것이 요구되어 온 정세가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4.11 총선 이후에 통합진보당 사태가 터져나오면서 현장 활동가 수준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통진당 사태가 뭔가라고 하는 것,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통합진보당 자체가 지금 완전히 분열과 해체 위기에 처해 있는 사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진보 정치의 위기 또는 노동 정치의 위기라는 어떤 넓은 의미에서 이 문제를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쟁점이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것이 진보 정치의 위기나 이쪽에 넓은 차원에서는 아직 쟁점이 별로 형성이 안 돼 있고, 통합진보당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라는 데 주로
현장 활동가들 수준에서는 쟁점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뭐 인터넷에서 논란들도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동지들이야 뭐 잘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구당권파 쪽에서는 이거는 참 혁신 비대위, 신당권 이른바 신당권파 쪽에서는 부정선거 또는 민주주의의 부재, 또 상식 없음 뭐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 문제다, 발생의 원인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구당권파 쪽에서는 그거는 구실에 지나지 않고 그거는 별로 큰 원인이 아니다, 없었다, 오히려 당권을 둘러싼 구태타다라고 오히려 규정을 하면서 그 배경에서는 어떤 이념적 또는 노선적 차이가 가로놓여 있다. 혁신 비대위는 우익기회주의고 자기들이 올바른 노선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입장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너무 절충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두 가지 요소가 다 원인과 요소가 복합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 중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원인이고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파랑적인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또한 이 원인이 단지 어떤 부정선거 문제나 당권 쟁탈 이 문제만으로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이겠느냐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제 진보의 위기, 노동 정치의 위기하고도 관련이 되는 지점입니다만은 이렇게 되기까지는 실제로 통합 진보당이 그동안에도 노동 정치가 매우 체제 내적인 방향으로 계속 흘러온 연장선에서 특히 국삼당과 3당 야합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한층 더 심화되었고 또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매우 절차적 정당성 같은 것들도 무시하고 총선을 앞두고 어떤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고 하는 어떤 공합적 필요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내적 파열을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의외로 좀 빨리 터져나온 데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이다, 이게 아주 우연적인 그런 것이거나 아주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렇게 파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도덕성, 부정선거 문제나 또는 당권 쟁탈 문제를 가지고 아주 격렬하게 폭발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바로 노동자 계급이 통합진보당 사태와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많은 부분은 아까도 동수 씨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정말 못 끊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 비대위를 통해서 좀 혁신을 해가지고 좀 패권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부도덕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행을 좀 극복을 해서 그리고 노동을 소외시켰던 부분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지지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진보 정당으로 생각하는 이런 흐름들이 사실상 운동 상층부에는 아주 지배적인 것 같고 현장 수준에서도 아직 그런 부분들이 상당하게 존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 이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직접적인 거, 부정선거 문제라든지 당권 쟁탈 문제라든지 하는데 제한해서 여전히 보고 있는 것이다. 노동 정치가 그동안 계속 개량화하는 방향으로 걸어왔고 드디어 자유주의와까지 함께하는 것으로 되면서 진보성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하는 것을 좀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맹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또 하나의 입장은 많지는 않지만 이참에 좀 길게 보자라고 하면서 좀 노동 정치를 하기보다는 계급적 기반을 튼튼히 하자라고 하면서 노동조합운동의 강화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노동조합운동을 강화한다고 할 때 정치적인 요소가 거기에 결합되지 않고 방금 윤영찬 동지도 지적했습니다만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로만 해서 됐을 때 그것은 쉽게 이후에 가서 개량주의
그런과 결합될 부르주아적인 경향으로 보통 획득되어 버릴 그런 위험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동시에 마지막이 되겠는데, 오히려 통합진보당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 노동운동 안에서 계급정치, 또 변혁적인 노동정치를 올바로 또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현장 활동가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아직 못해왔던 것들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서 오히려 이 통진당 사태를 기회로 삼아서 올바른 계급정치, 계급정당 그런 운동을 만들어 내는데 도전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정세하에서 올바른 입장이 아닌가, 이런 입장을 제출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노동자 정치운동을 계급적, 변혁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그 전체 노동운동을 위기에 처해 있는 노동조합운동까지 포함해서 극복해 나가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할 때, 사실 그동안의 노동정치라는 게 그야말로 방금 얘기한 대로 문영찬 동지 얘기한 대로 극히 정치적 경제주의잖아요. 경제주의적인 것을 의회를 통해서, 의원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기가 힘드니까, 너무 힘이 많이 들고 해고 구속 많이 되니까 그거 좀 그만하고 합법 정당을 통해서 국회의원 들어가서 좀 입법도 하고 정책에서 좀 로비도 해가지고 그런 거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특성으로부터 민주노동당 현재 통진당으로 이어지는 그동안의 우리의 이제 노동 정치의 현실이었는데,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이외의 것을 보지 못했다 보니까 노동자 정치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지점에 대해서 준비 정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쟁점을 추려봤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쟁점만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진보 정치의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일까라는 문제입니다. 이 주체가,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지금 진보 신당이나 이 인구에서는 녹과 적을 같이 해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러면 적의 주체는 노동인데 녹의 주체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야말로 녹을 찬성하는 사람이지 어떤 계급적 주체는 불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진보적 가치들에 지향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주체가 된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계급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분명한 좀 정리가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두 번째는 노동자 정치운동의 조직적 형태의 문제인데, 그동안의 우경적인 흐름도 문제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이 정당만을 좀 하나의 계급정치, 개혁정치의 형태라고 생각해 오면서 추진해온 흐름이 부족하고 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흐름이 다 모여서 한번 해보자고 했던 게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2, 3년간 노력했지만 결국 통일을 또 이루어내지 못했고, 그리고 힘있는 어떤 실천도 이루어내지 못해서 사실상 그 핵심 동기가 금년에 들어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계급 정치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민해보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2012년은 현실적으로 자기들은 쉴 수밖에 없다, 관망하고 지나가는 기간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전히 우리는 그런 혁명적 전의당의 형태만을 우리가 계급정치, 계급정당운동의 유일한 형태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더 대중적인 형태, 그 수위는 좀 낮더라도 변혁성을 가지면서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들을 모색해 볼 거냐라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하게 짚어져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와 관련해서 당과 전선의 관계, 아까 문영찬 동지가 또 약간 그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정치 운동을 한다 할 때 실제로 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요구 이런 것들이 다 수렴되고 일정하게 해소되지 않는 그런 조건에 있는 나라들, 주로 신민주의 또는 신식민주의적 지배하에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부르주아 의회주의 정치가
충분히 대중을 포섭해내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대중단체들의 정치적 투쟁이나 이것을 통한 어떤 정치적 활동이 중요한 형태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지점이 여전하다, 아무리 선진화를 했다 해도 여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선체, 민중투쟁 전선체와 당과의 관계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 쟁점은 그동안에 이제 진보 정치의 재구성, 진보의 재구성이라고 하면서 주로 외연 확대를 좀 강조해왔습니다. 시민운동 또는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하는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냐, 아주 범위를 좁힐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진보 정치운동의 이념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얼마나 급진화시킬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어떤 기준을 딱 고정시켜 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계급적인 급진화를 일정하게 해서 이 변혁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는 문제하고 그와 동시에 각계각층의 대중들과 함께해서 이 정치운동이 힘이 있는 어떤 정치운동이 고립되지 않는 정치운동이 되게 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또 하나는 노동조합 운동과 정치운동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노동조합 운동이 정치운동을 위한 박스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지원을 해야 된다, 지렛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동시에 정치운동이 노동조합 운동을 발전시키고 질적으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확대시키는 지렛대로서 역사적으로도 역할을 해왔고, 저는 그것이 항상 어느 경우에나 정치운동의 가장 1차적인 과제와 임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운동 안에서 좀 고민이나 토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의회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운동적 당 이런 얘기들을 주로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사회운동적인 당이라고 하는 것하고 의회주의하고가 어떻게 서로 대비되는지를 잘 저는 판단이 않습니다. 의회주의와 대비되는 것은 오히려 대중투쟁, 대중적인 투쟁을 하는 당 이런 것으로 상이 잡아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다들 또 동의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당 건설 경로와 관련해서 노동조합 상층 관료가 주도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현장에서 있는 투사들이 주도하면서 이루어져야만 그나마 계급성과 변혁성을 가질 수 있을 거다. 이건 뭐 다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구체적으로 민주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어떤 노동조합 기구와의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냐, 완전히 배제하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하나 쟁점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만수 소장 초과해서 미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 주제가 당건설이고 또 계속 얘기하는 게 저희들도 20일 날 토론을 준비하지만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는 지금 용어를 쓰고 있는데 좀 표현을 바꿔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저희들이 좀 갖고 있습니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 관련 완성된 표현의 형태냐 라는 측면에서 수사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이미 어떠한 식의 정치 세력화를 표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노동자 계급의 정치는 이제 자본의 지배체제를 끝장내는 거죠. 구체적인 형태는 국가 권력을 국가로 조직된 자본의 계급의 자본과 계급의 형태를 노동자 계급이 장악하는 형태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정치 아니냐. 그런데 이제 정치 세력화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는 통진당류의 의회주의 정당류의 진보 정당류의 정치 세력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또 독자적 정치 세력화 이런 표현 나오는데 그런 정의와 개념을 다시 한번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에서 지금 이제 이러한 논의들이 진행되는 조건은 익히 잘 아시다시피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런 자본의 지배의 구체적인 형태가 전일적으로 취해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들은 고통과 그 다음에 민주노조운동 주체적인 상태는 침체되고 있는 이런 조건 하에 있다라고 좀 보는 거고, 2012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동자 계급이 이러한 국면을 총파업으로 돌파해야 된다고 하는 커다란 축에서의 합의 지점은 된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통진당 사태가 우리 지금 주체적 진영에서 통진당 사태가 터지면서 최근에는 이러한 이제 통진당 사태를 통한 진공 상태 아니면 계기 이런 과정에서 정치 세력화의 논의들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생각입니다. 일단 통진당 사태와 관련해서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더욱더 계급적 공격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한마디로는 이 원인은 김성호 동지께서는 아주 협소한 관점에서도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저번 노사관 토론에서도 공히 지금 한국의 진보 정당 운동의 귀결, 즉 야권연대를 통한 자기의 진로를 추구했었던 이런 운동의 파산의 장면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노동자 정치운동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좀 생략을 하고, 많은 동지들이 지금 흐름을 진단하면서 몇 가지 제출되고 있는 상황 관련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토론에서도 말씀드리고, 그러나 좀 한계라고나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당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정치 세력화가 분명하게 투쟁으로서 강화되고 확대되고 건설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재 통진당 사태 이후에 현재 전개되는 양상은 그런 측면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재 투쟁을 이 대선 국면 총선 이후의 대선 국면과 현재 노동자 계급이 처해 있는 현재의 상태와 관련해서 투쟁으로 돌파해야 된다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제 세력들이, 소위 제 좌파 정치 조직들이 투쟁과 관련해서, 총파업과 관련해서 자기들의 구체적인 전술적 방향과 방침을 제대로 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봤을 때 정치 운동 세력화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거는 위배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해봅니다. 즉 향후에도 지향해야 될 당이나 어떤 형태의 전위적 집단은 전술적 이 대중운동을, 대중투쟁을 전술적으로 안내하고 정치적 안내를 하면서 사령탑에 대해야 될 그러한 자기들의 임무와 과제를 갖고 있음에도 현재 이 투쟁 국면에서의 자기들의 방침을 제대로 내어오지 못하다라고 하는 속에서의 논의력의 한계가 그런 측면에서 보인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반통진당, 저번에 이제 이번에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선언운동 합당할 때도 이제 북한당 합당할 때의 문제라든가 통진당, 민주노총 내의 정치 방침, 선거 방침을 둘러싼 선언운동 등도 있었고요. 지금까지 쭉 흐름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 이 반통진당의 공통 지방에 형성되어 있는 현재의 논의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넘어서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즉 과연 진보 대통합 추천과 관련해서 그것을 우리가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를 평가하면서 이를 넘어서는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냐 하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보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런 유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하치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조직의 확대로, 그래서 규합으로, 조합의 형태로 양을 뭐 1000명 이렇게 해서 같이 있는 주체들을 형성하면 이게 당이 되는 것처럼 하는 흐름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현재의 논의의 흐름의 한계가 또 한 측면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은 이런 비판을 좀 들었습니다. 저번 토론에서도 파업을 통한 정치의 내용이 이제 파업이라고 했을 때, 그랬더니 이제 저는 생직하다 이런 이제 비판들을 받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논의의 주제인 노동자 정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위한 당건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노동자들이 계급 정치의 그 구체적이고 집중된 형태로서의 당건설 논의는 피해갈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논의를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 단상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오늘 이제 향후에 당의 혹자는 성격, 경로가 되겠죠.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당을 어떤 모습이고 모양이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 관련해서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들은 좀 논의 중입니다. 근데 개인적 생각은 이제 오늘 우리 동지들 여러 의견을 얘기하고, 또 지금도 이 자리에 오시지 않은 동지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대중투쟁 정당을 개인적으로는 모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기존에는 그럼 어떤 생각이었냐라고 하면, 이제 전위 혁명 계급 투쟁의 정당의 형태를 지금까지 그것이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화된 형태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고민을 했다면, 저는 대중 투쟁 계급적 투쟁 정당이라고 하는 형태를 우리가 구사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국면에서 이런 전술구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좀 고민을 좀 말씀드리는 걸로 제 발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 활동과 모임과 관련돼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이런 그 변혁의 현장 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이라고 하는 건설이 왜 어떤 문제의식에서 나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제가 이 방향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변혁적 현장 실천과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 저희가 이제 줄여서 변혁 현장 정치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실 저희가 이제 고민하게 된, 저를 비롯해 많은 동기들이 고민하게 된 것은 한 서너 가지 정도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약간 좀 딱딱하긴 한데, 그 정치적인 정세부터 얘기한다면, 사실 이제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규모 10위를 왔다 갔다 하게 될 거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10년 전에는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기억에 이제 10년 전에 그 한국의 경제는 세계 시장 경제에서 틈새 시장을 하는 그런
중간적인 경제 체제라고 제가 이제 저는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아마 그때가 아마 김영삼 때였을 것 같은데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한국의 재벌들이 전 세계적인 그런 다국적 기업의 형태를 띌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지금 한국 경제의 재벌은 세계 시장 진입에 대부분 많은 몇몇 기업이긴 하지만 성공한 것이 아닌가. 뭐 대표적인 삼성이나 뭐 LG나 아니면 현대자동차나 이런 특정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이 자본주의에서 이제 막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 자본이 대규모를 크다고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 노동자들의 삶도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그 많은 책들의 얘기가 그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제 한국 경제가 10위까지라고 GDP 규모로 되어 있는데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 중에 하나로 OECD 국가 중에 지금 멕시코 다음으로 한국이 되어 있고요. 지금 뭐 임금 노동자 1,700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약 900만 정도가 비정규직이라고 대략 계산을 해보면 10명 중에 6명이 비정규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성장한 경제에 비한다면 한국 노동자들의 삶이 피폐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신자유주의 특히나 이제 김영삼 때부터 최근에 이명박 때까지 아주 계속 지속적인 방식으로 그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좀 늦춰지기도 했지만 계속 밀어붙여졌던 거고 뭐 최근에 특히 이명박 정부의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민중들의 투쟁도 만만치는 않았었는데 1987년 투쟁부터 뭐 도곡년대 전력 투쟁 그리고 고두규칠의 민주주의 송파업 같은 아주 한국 노동운동 역사에서 길이 남을 그런 기억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2006년부터 있었던 FT 파업부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쭉 여기 사례에 있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80억 크레인 그 고공농성과 희망버스까지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이런 경제 발전 그리고 경제 체제에 맞선 그 민중들의 투쟁도 계속 이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그 반신자유주의 반재벌 정서가 상당히 대중적으로 많이 확대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도 많이 확대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치적 대안이 안철수 교수나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약간 시민활동가라든가 이런 중간계급 정치인들에게 많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우리 그 활동가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당으로는 민주통합당이 아마 이제 그 수혜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한계이고 좀 더 덧붙인다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민주당과의 정책연대라든가 아니면 뭐 국참당과의 연대 같은 방식을 모색했겠죠. 지금 대중적 정서가 이렇게 정치적 대안으로 흐르고 있다는 현실적 그런 이유 때문에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이런 중간계급 혹은 민주당의 이런 의지하게 되는 이런 대안과 더불어 저희가 이제 이것이 만약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 환경은 이제 세계 경제 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2007년부터 시작됐었던 그런 전 세계적인 대공황을 생각하게 하는 이런 세계 경제 위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그 전 세계적인 자본가들도 위기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가장 나와 있는 사례로는 강만수 전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뭐 재경부 장관 했었나요? 재무부 장관 했었나요? 하여튼 기획경제부 장관 했었나요? 하여튼 뭐 그 정도 되게 유명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분조차도 이 사람조차도 30년대 대공황이라고 그리고 30년대 대공황보다 더 위기가 더 길어질 거라고 하는 얘기를 저들이 스스로 하는 것을 봤을 때 심각한 세계경제 위기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위기는 어쨌든 국가 부채 문제로 지금 들어와 있고 2008, 9년이 미국을 강타하는 그런 세계 경제였다면 현재의 세계 경제 위기는 부메랑이 돼서 그 다음의 경제 대국인 유럽으로 강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시작은 유럽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있지만 이 그리스에 대한 신뢰도 문제는 그리스 한 나라만이 아니라 유럽 연합에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한 신뢰도를 같이
끌어내리는 그런 아주 강력한 무기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경제 위기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경제 위기에 대한 그 이런 정부와 자본들의 대응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바로 그런 대응은 아주 끔찍한 뇌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이제 그리스에서 긴축을 밀어붙였던 것이 파속이라고 이제 신민주당인데 신민주당이 2009년도에 당선됐거든요. 근데 이 신민주당이 당선된 이후에 이 뇌핍을 강요하는 이런 정권에 맞선 총파업이 17번이나 있었어요. 그리스에서는.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계급 투쟁은 너무나 유명하죠. 2005, 6년부터 있었던 수많은 유럽 헌법 부결 운동부터 시작해서 CP 투쟁, 연금 반대 투쟁, 아마 저는 만약에 한국 사람이 아니었으면 프랑스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계급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 이제 많은 좌파당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사회당이 17만에 집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다시 좀 중간 요약을 한다면 이런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뇌핍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저들의 공격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위기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식과 더불어 강력한 투쟁 그리고 끈질긴 투쟁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현재 상황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무엇인가의 과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제 그게 세 번째의 문제의식이 노동자계급정당. 근데 현장에 기반한 노동자계급정당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앞에 계신 많은 발제하신 분들의 의견에 많이 동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어떤 전투적인 노동조합 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작은 단위의 규모로서는 이걸 대응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전국적인 방식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것이 노동자 계급 전국정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이제 그 대안을 얘기하기 전에 대안을 제가 제안 드리기 전에 먼저 기존에 이제 정치 세력화에 대한 평가를 간략히 이건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일단 대표적으로 노동쟁점 민주노총이 정치정책으로 민주노동당이란 분담했었던 양날개식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하죠. 일단 민주노총부터 얘기한다면 저희가 이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참고에 있는 제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주노총이 정말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기대하는 것조차 이제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한 말로 악플보다 더 무서운 건 무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민주노총에 대해서 왜 안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몇 년 전까지 있었다면 지금은 민주노총이 뭘 하든 아무런 관심이 없을 만큼 그렇게 이제 수준이 완전히 하락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민주노총만이 그렇게 잘 하지도 않았지만 현장 투쟁을 공모하고 그것을 전국적 투쟁으로 아우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노동계급 의지와 전국 쟁점을 정치 쟁점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정당이라고 하는 모습을 이제 새롭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주노총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당에 대한 문제를 친다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당원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좀 비판적인 평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노동당 그리고 지금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의 사태는 제가 봤을 때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저희의 고민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계급의 독재적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치를 이런 국민참여당이라고 하는 과거 여루당 노무현 시절의 여루당의 후신인 국참당과의 통합이라고 하는 점은 특히 이제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는 동의할 수 없는 거죠. 비정규 법안을 통과시켰고 여러 가지 파견법을 통과시켰고 FTA를 인준한 그런 정당의 후신들과 같은 정당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거의 분노의 수준이거든요. 이건 이제 저희 활동가 모임에 같이 하시는 비정규 동지들은 특히나 이제 이 국참당과의 통합의 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경험했던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진보신당 문제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만약에 근데 저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국민참여당과 합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2008년 분당하지 않았다면 아마 현장에 있는 많은 활동가들은 민주노동당을 조금 더 계급적인 방식이고 더 좌파적인 방식으로 더 투쟁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걸 훨씬 더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민주노동당은 정반대로 갔죠. 더 오른쪽으로 가다가 선을 넘어가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안녕하고 손을 흔들 수밖에 없는 수가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진보신당인데, 진보신당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금속노조 내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진보신당이 노동계급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당히 이제 시민정당의 모습으로 그 진보신당에 있는 많은 활동가들을 보면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좋은 의미에서의 그 정당을 확대하기 위한 좋은 의미도 있지만 계급 중심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금속노조에 있는 많은 현장 활동가들, 그 투쟁적인 현장 활동가들은 진보신당 당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보신당에 대한 정치적 이념과 이런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지만 어쨌든 현존을 하고 있는 정당 중에 그나마 진보신당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동기들이 많아요. 우리가 함께하고 싶어하는 동기들 중에서. 이런 동기들 때문에 우리가 그 진보신당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진보신당에 있는 활동가들, 우리 노동자 현장 활동가들과에서는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 사실 솔직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통합진보당도 마찬가지예요. 통합진보당 내에 우리 그 정당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통진당이 노동자 계급 정당, 그리고 민주노동당이라고 여전히 믿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저희는 통진당이 민노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민노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저희는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거는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회주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회주의 정당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 뭐 옆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는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만약에 산호위가 그 3년간의 활동을 좀 더 잘했다면 아마 또 다른 우리의 고민은 산호위에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산호위가 3년간의 활동을 정말 이제 물론 그 쌍차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다 알고 있긴 한데 지속적이고 이제 현장에 신뢰를 받는 활동으로서의 현장 투쟁과 전국적 쟁점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 문제보다는 강령 문제나 이런 정치적 이념에 명분하는 문제에 많이 갔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두 번째 가정은 만약에 산호위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활동을 했다면 아마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산호위를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두 번째로 가정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치면 산호위는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쨌든 이론적 명령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걸 중심으로 계급정당을 만드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솔직히 좀 비판적인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금속노조에 있는 활동가들 중심으로 이제 이런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더 이상 이제 맡겨두지 말자. 현장에 기반에 있는 활동가 중심으로 하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아마 조금만 쓰겠습니다. 결론이니까요. 현장 활동가를 중심으로 하는데, 근데 아마 이제 제 제안이나 이런 제안을 처음 들으신 분은 현장 활동가랑 함께 한다는 개념이 무엇인가가 상당히 추상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 현장 활동가들은 사실은 오랫동안 저희들과 함께 했었던 분들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가령 2006년, 7년도 FTA 파업부터 시작해서 촛불 시위, 그리고 쌍차 투쟁, 그리고 금속노조의 갖가지 모든 쟁점이 있을 때마다 일정하게
각각 조직과 그리고 현장이 다르지만 그런 쟁점에 저희가 계속 함께 왔었던 동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금속에 있는 활동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왜 FTA 파업을 하기 위해서 금속노조에 수많은 논쟁이 있을 때 FTA 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에 참석하고 그 논의를 결정으로 이끌기 위해서 활동했던 동기들, 그리고 쌍차에서 수많은 밤을 지새웠던 동지들, 매일매일 밤을 새워서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동지들이 사실은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현장 활동가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과 저희들은 알고 있는 사이예요. 이게 지금 표현은 이상한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술을 많이 먹진 않았어요. 술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 그냥 집회에서 늘 봤고, 집회가 아닌 이런 쟁점 사안마다 늘 봤던 분들이에요. 저희가 지금 같이 모이고 있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함께하고자 제안했던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신뢰하고 있는 점이 있는 거죠. 왜 계속 실천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함께 해왔던 우리 동지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지금 제 제안을 들으신 분들과 다르게 이제 저나 여기 같이 있는 동기들은 모르는 분들이 아니다. 함께 했었던 동기들이라 이렇게 좀 뭐 소개를 해야 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거고요. 예, 저희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생각은 그런 활동가들 꾸준히 뭐 주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든 그것이 필요하면 함께 하고, 그게 현장 쟁점이나 FTA 같은 전국적 쟁점을 현장에 다시 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든, 그런 활동가 분들과 중심으로 노동자 계급정당을 현장에서 투쟁과 그리고 그것을 전국화하는 방식으로 이 모두를 민주노총과 이 당의 역할 분담과 상관없이 현장과 정치, 노동자 계급정당 모두를 아우르는 방식의 새로운 정치적, 계급적, 그리고 번역적 정당을 만드는 것이 이제는 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세적으로도 더 이상 그 소수 정당으로는 이 신자유주의와 내핍 같은, 조만간 이제 한국 경제에 어떤 식으로 올지 모르겠지만 대응하기에도 부족할 것 같고, 그런 내핍이나 여러 가지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미 이렇게 이러저러한 투쟁과 집회에서 알게 되었던, 그리고 신뢰를 가진 동지들 중심으로, 그리고 그 동지들이 중심이 돼서 더 많은 이 문제에 관심 가지고 더 많은 다른 금속 이외에, 그리고 시민활동가들, 학생활동가들, 그리고 일반 활동가들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점점 확대하는 방식으로 나가고자 하는 게 저희 이제 이상입니다. 시작은 일단은 금속 중심으로 일단 시작하지만 조만간 이제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요사관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하여튼 예,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산호위가 이제 산호줄 산호위 이렇게 뭐 났는데, 그 안에는 이 굉장히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뭐 어떤 그 하나의 통일, 바깥에서는 어떻게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통일적인 어떤 그런 경제까지는 아직 안 왔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좀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것을 미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그 좋은 말씀들 많이 나왔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제 건 짧으니까 그냥 대강 읽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4.1 총선이 끝나고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 새누리당이 온전을 했고, 또 그 민주대연합을 내세운 그 신자유주의 타파라고 하는 그 민주당도 살아났고, 또 여기 야한 소부자 기회주의 세력인 통합진보당도 무석수로 많이 밀렸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이제 노동자 계급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종되었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좌파의 그 무기력감을 확인하는 그러한 것이었지 않는가,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 계급정치 실종과 좌파 무기력감 때문에 다시 지금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라든지 당근설 운동 같은 이러한 논의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늘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수준이 높아서 일부러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2011년 뭐 아마 그 초반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민주대연합 운동도 있고 또 뭐 진보 대통합 운동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에는 영향력은 별로 없었을지 모르지만 노동자당 그런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그 진보대 통합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하고 이렇게 해서 진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번 나가보자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안 됐었죠. 그리고 실패했고 민주노동자당 운동은 좀 지지부진하고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애당초에 그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의 어떤 그 반제의 어떤 그 민족 모순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가지고 지금 이 구당권파로 표현되는 무슨 뭐 저는 이제 정파가 아니라 종파로 봅니다.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뭉치고 실천하면 그건 정파예요. 사상이 다르건 어쩌건 간에. 근데 간판을 어떻게 걸어놨든지 간에 패거리적으로 행동을 하고 좌파 이해관계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건 종파입니다. 종파. 그 종파를 가만히 보면 이제 2000년대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우리 그 계급운동이 굉장히 이제 매년 후퇴를 하죠. 투쟁 역량도 후퇴를 하고 끊임없이 신자유주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후퇴를 하는 그 배경에는 사실은 보면은 총연맹 지도부든지 민주노동당이든지 간에 그 NL 종파들이 또 자기 세력을 확장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뭘로 표현했냐면 좀 기회주의적이고 타협적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또 어떤 그 대공장 정규직의 투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하고 야월한 것이 이제 총연맹 같으면은 그 구성은 그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사람들은 이 계급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투쟁적 입장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논란의 거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 시기에 있어서 그런 계급운동의 과제가 뭐냐 그러니까는 지금 당운동 당 건설을 하자 이 정세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계급운동의 과제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크게 봤을 때에 민주냐 반민주냐 보수냐 진보냐 이런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는 투쟁이 자본 대 반자본 혹은 최소한 신자유주의 대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형성을 해야만 우리가 싸울 수가 있다. 반신자유주의 전선 혹은 반자본 전선을 만들어내야 된다. 투쟁의 측면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좌파가 너무나 좀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또 계급 역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 정치적인 그 투쟁장 또는 담론의장에서 계급 세력이 이 개입권이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 이 자리에도 이제 여러 분들이 나오셨고 그런데 요즘 이제 노동자가 정치 세력화는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 노동자 계급 중심이라든지 사회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또 이렇게 제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상호에도 핵심적인 것이 사회주의하고 노동자 계급 중심성 그리고 투쟁 대강 이런 건데 같으면서도 잘 안 되고 안 뭉쳐지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20-30년간 이렇게 운동에서 이렇게 싸워오면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 부정적인 평가, 불신, 경향, 작품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서클주의적인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또 정치 사상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주의냐 삼인주의냐 여기에서 좀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보신당, 과거의 민주노동당은 대강 삼인주의적인 이런 적이고 의회주의적이고 좀 개량주의적이었다고 한다면은 저쪽에서는 좀 변혁적인 것을 분명히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다르지 않냐.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곳에서 이제 갈라지는 부분이 이제 의회의 그 활용에 대해서는 다 부정하지 않는데 의회만을 중심에 놓고 의회정당 이러한 그 경향성, 그러니까 스스로 대외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요즘 뭐 당 만드는다는 사람들이 투쟁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뭐 노동자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변형 얘기 다 했는데, 근데 이제 어떤 경향성을 보면 뭐 진보신당은 분명하게 의회주의적인 것이지만은 여전히 그런 점에서 좀 흔들리는 측면들,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는 뭐 그렇게 사회주의 노동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 세력들이 그동안에 전투적으로 싸우는 세력이냐 아니냐 뭐 이런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양한 입장과 세력들이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당운동을 각계약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는 저는 차이가 경향성이 비슷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서클주의를 극복하고 뭉쳐서 하나의 당으로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 사상이 다르다든지 작품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면 같이 할 수 없는데, 또 크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진보냐 반진보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좌파냐 아니냐 이렇게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좌파 연합전선,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정도에서 각 세력들이 독자성을 가지고 연합을 해서 반자본 공동투쟁연대체 또는 전선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 박정미 동지가 아까 파속해놓고 가로치고 신민주당 했는데, 파속은 펜헤레릭 소셜리스트 무브먼트라 그래가지고 자기들 이름이 사회주의라는 간판을 내건 3인주의인데 3인주의에서도 해온 직거래를 보면은 3인주 우파 정도 되는 세력이고, 네오 데모크라시당은 우파 보수 세력이거든요. 거기서는 그래서 좀 잘못하시는 것 같고, 말 나온 김에 제가 이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시리자가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시리자는 이 좌파 선거연합이죠. 좌파 선거연합에는 뭐 트로츠키도 있고 스탈린도 있고 뭐 여러 세력이 있는 거고, 원래 그 뿌리를 보면은 옛날에 그리스 공당에서 유로 커뮤니즘 세력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녹색이나 페미니스트들이랑 여러 가치들도 포용을 하면서 이렇게 나온 시나스피스모스인가 이런 적이 당에 있죠. 그게 이제 이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뉴로 커뮤니즘하고 뉴 레프트까지 이렇게 포괄하는 그런 당이 중심에가 있고, 거기에 여러 세력들이 모여서 좌파 선거연합을 이렇게 급진좌파 연합을 만든 겁니다. 그것은. 이게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보면은 포르투갈의 레프트 블록이라고 하는 저기도 있는데요. 여기는 여러 그 세력들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각기 세력만큼 중앙위원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주의 세력이 50%면 중앙집행위원은 50% 하고, 트로츠키 30%는 30%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개의 그 현실 투쟁에 대응을 하는 그런 건데, 거기도 많이,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좌파당 운동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이제 산호인은 노동자 계급 중심성과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분명히 내걸지만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단계의 그 노동운동과 노동투쟁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 대중들이 함께 연대해서 싸울 수 있는 좌파 공동투쟁 전선체 이런 것들 속에서 각기 독자성을 갖는 것을 추진해 보면 어떨까,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